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66,300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 들어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움직임을 보였죠. 시장이 안 좋았었던 1월,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달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5월달도 그렇게 시장이 좋았었던 건 아닙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고가를 넘어가면서 돌파하기 시작한 건 6월달부터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정책에 대한 공백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과 2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그렇죠?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뭔가의 기대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년도에도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격대를 지켰죠. 보세요. 신고가, 그리고 이때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 빠졌어요. 하지만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의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신고가 그리고 조정을 받았지만 이때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4월달에 조정을 좀 세게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코 원전이 아니라 미국에서 AI를 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제스처가 나오면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격입니다. 가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체코 원전 작년부터 계속 떠들어댔어요. 팀코리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세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원하는 게 뭐죠? 시세예요. 돈 버는 거. 너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 구간 어느 정도 나왔어? 이거잖아요. 수익률 몇 프로야?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가격이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딱 더해지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진다고요. 근데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신고가다. 신고가를 첫 번째 만든 건 24년 여기 5월, 6월 달입니다. 이때 보면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자, 우리 기술 어때요? 밑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우리 기술 신고가,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대장주가 신고가 구간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떤 부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치고 달릴 수가 있다. 이건 반도체 그렇고요. 모든 업종들, 원전 포함해서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호재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면 호재는 알아서 붙어와요. 그럼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공매도 파산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딱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한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한 선반영이 되는 시작점을 지나왔다. 그리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격을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건 62평을 수렴하는 선에서 끝난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이 지루함을 견디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익 구간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증명할게요. 제가 제 계좌에서 매매를 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매 내용입니다. 어때요? 매매하는 구간 24년도 5월 6월 신고가 그쵸? 매매했는데 이때는 한 4, 5% 정도밖에 수익 구간을 못 만들었습니다. 시세가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신고가니까 매수한 거예요. 이거 쭉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서 보면 4.28% 24년 7월 18일 날 이때가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니까 한 번 더 매매 안 했죠. 신고가 칩니다. 매수해요. 또 매수해요. 시장 빠져요. 시장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빠지면 종목군들도 아무리 강했었던 종목도 빠지니까 시장의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수 구간 또 잡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쭉 올려서 보면 188% 7월 1일 그리고 쭉 올려보면 분할 매도에서 7월 28일 날 151% 이렇게.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매수도 안 했고요. 매도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충분히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아니, 이런 등락 구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방향이 잡혀 있고 이 등락 구간에 조정을 받는, 즉 필요한 조정을 받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딱 하나. 주가가 추세를 이탈해요. 그럼 이탈하는 시작점이 있겠죠. 고가에서의 어떤 특수한 행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 공매도를 이렇게 칩니다 저렇게 칩니다가 아니야. 분봉부터 뒤집혀야 돼요. 이걸 장중에 제가 체크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약간 좀 내용이 어려워졌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추세가 꺾이면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었던 뭐 150%씩 수익 실현, 188%, 이 7월 달 이야기예요. 이 정도까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거고 다시 반등하는 부분이 나오면 사야 된다고요. 사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사고 싶다? 그러면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에서 원전 종목군들도 뭐 등락 구간이 좀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격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격 부담 62평 만나면 없어진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62평을 안 만났잖아요. 62평 만날 때까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등락 구간에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 매집 구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지루함의 끝은 어디예요? 62평이 올라올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62평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필요하고 이 조정 구간을 보내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 이게 필요한 겁니다. 차트를 어떻게 보고 62평 지지 반대 만에 이걸 따지면서 차트 패턴을 봐라. 이런 차트가 좋다. 어떤 패턴을 매수해라. 이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 과정이 상당히 지루하고 짜증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때에는 뭔가 당장 내일이라도 튀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조금만 빠지더라도 한 5% 정도만 빠지더라도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해요. 왜?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 부동산 포함해서 모든 자산시장이 동일하게 움직인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뛴다고요. 부동산에서 이런 말이 있죠. 전셋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매할 준비해. 돈 빌릴 준비해. 이 얘기가 있잖아요. 전셋값 보면서 전셋값 튀기 시작해. 그러면 집 살라고 폼 잡습니다. 선수들은. 그렇죠? 왜? 전셋값이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수요가 그쪽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여기 서울, 강남 이렇게 해요. 강남을 뭐 빨리 통과를 할 수 있는 뭐 GTX니 뭐 지하철이니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뭐 서울 여기 수도권에 어떤 뭐 특정 지역이 있다면 여기 생겨? 그럼 이쪽 집값 올라가잖아요. GTX 바로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 걸리잖아요. 몇 년 걸리잖아요, 이거. 근데 선반영 되잖아요, 다. 야, 여기 뭐 생겨. 그쵸? 바로 역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럼 더 비싸고. 역하고 조금만 걸어가면 돼. 그럼 여기보단 좀 싸고. 이렇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뭐예요? 미국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아놓은 기업입니다. 여기서 체코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정작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발생했었던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입니까? 미국의 모멘텀이 터지면서부터예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반영했었던 부분은 언제예요? 신고가. 이때는 미국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만 그랬어요. AI 에너지를 해야 된다. AI 에너지는 원전 말고 대안이 없다. 결국에는 체코 원전에 대한 악재가 터졌었던 여기 5월 초 이때 뭐가 있었냐면 EDF에서 체코 쪽 법원에다가 꼬장을 피웠어요. 근데 등락을 한번 주더니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 날이거든요. 5월 7일 날 시가 1.8%, 저가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습니다. 5월 7일 날 이때 5월 초에 연휴였잖아요. 근로자의 날하고 이렇게 싹 모이면서 근데 이 상황이 체코에서 악재가 터졌는데 빠지고 올렸다고요. 도움닫기를 한 거라고요. 조정은 올라가기 위한 필요한 구간이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정은 필요한 구간이라고요. 여기서 공매도 이야기 제가 잠깐 드릴게요. 보세요. 공매도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봐야겠죠. 공매도 여기 쭉 보면 매매 비중을 보셔야 돼요. 공매도 거래 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아요. 왜? 거래 대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거래 이 규모 자체가. 왜? 보세요. LP들, 유동성 공급자들, ETF 다루는 사람들 이쪽에서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매도 물량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서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잡아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0.7%, 0.4%, 0.6%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 포지션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 구간은 두 자릿수 정도 넘어야 돼요. 지금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단편적으로 여기만 보더라도 그나마 많은 공매도 매매 비중이 나왔었던 게 8%, 4% 여기죠. 근데 이 4%는 언제입니까? 61,500원. 이 지금 이 구간 내에서 가장 싼 가격이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는다고요. 그리고 여기 8%까지 늘어났었던 거 얼마입니까? 63,700원. 보세요. 65, 68, 62, 64, 64, 65, 63, 64, 63까지 딱 떨어져요. 이 기간 내에서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가장 싼 가격대에서 뭐가 나왔어요?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다. 무슨 얘기냐? 공매도는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온다. 그렇죠? 최소한 떨어지는 부분, 너무 단기간의 움직임을 보니까 추세라고 하긴 그렇고 최소한의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는 뭘 해야 돼요? 확인하고 하세요. 확인하고. 언제부터 올라갈 거야? 어떤 이슈가 터질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입니다. 저는 매수하는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반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만 매수 구간을 잡아놨어요. 그게 요 내용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러냐?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하나오션 같은 거, 정확하게 하나오션의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있었던 이 횡보 구간이 있죠. 한 6개월 됩니다. 이때 나왔었던 이 횡보 구간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달 정도를 지내온 거라고요. 이 정도 올랐으면 쉬었다 또 가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정 없이 상승하는 주식은 없어요. 단 하나도. 단 상승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야, 더 올라? 근데 한 파동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지 조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친 결과 어때요? 하나오션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가격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로도 수익 구간을 만들었지만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도 보면 어떻습니까? 쭉 보면 57% 그리고 여기 매수한 언제입니까 이거? 7월 17일 81,000원에 매수했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117,300원 45% 수익 구간에서 단 한 주도 안 팔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하락 마감, 삼성전자 강했다. 다른 종목들은 약했다는 건데 왜?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삼성전자가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20% 가까이 되는데 20% 비중이 1.5%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5% 빠졌다. 다른 것들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땠어요? 올랐어요. 이건 주도주군에 있기 때문에 주도주 수단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세금 이슈도 있고 악재들이 있는데 코스피는 3,200포인트 지키고 있다. 그렇죠. 세금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박살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이미. 최악의 건 지나왔어요. 무엇보다도 미증시와 결이 같다는 점, 그리고 미증시는 계속해서 유동성 국면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이미 지금 금리 4.5%에서 가격대를 신고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나온다? 인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지표가 박살나야 됩니다. 그럼 경제지표가 박살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정조차도 8월 1일, 7월 31일, 8월 1일 조정으로 끝났어요. 미증시는.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 딱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요? 당연하잖아요. 주도주들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안 간다고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보세요. 국장 시세 유지 중. 미국 시장은 유동성 확대 중. 매매는 주도주만 매매한다. 보유 종목 모두 주도주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등등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필수고요. 주도 섹터,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그룹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8월 8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어때요? 오전 11시 18분에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한 달째 기간 조정 중에 있다. 지루한 거 압니다. 보유하세요. 반드시 파는 거 아닙니다. 더 샀으면 더 샀지 지금 파는 구간 아니에요. 그렇죠? 왜? 추세가 유지되니까. 그리고 이 내용 보면 당연한 조정이다. 시세 확인 전까지 절대 매도 금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몽땅 보유해라. 이런 내용들을 주도주군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렇게 제가 실시간 타점, 두산에너빌리티나 관련주들 플러스 주도주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는데,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매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무조건 신고가 하세요. 그래야지만 57% 언제? 2월 5일. 그리고 또 확인, 매수 지금 45%, 아직까지 보유 중. 여기 소통방의 공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지금 매수하고 있죠. 62평 올라옵니다. 만나는 구간에서 한 번 더 튀잖아요. 또 삽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여기 모여 있었을 때 보세요. 돌파할 때마다 계속 매수하잖아요. 그럼 결과 어때요? 151% 언제? 7월 28일 날. 내려보면 188% 언제? 7월 1일 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필수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까지 수익 구간을 키우기 위해서, 세 자릿수는 시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월 달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세 자릿수 수익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시장과 내가 매매하는 타점과 그리고 이 타점에 맞추는 경험이 좀 필요하다. 없으면 와서 배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대 봐야 되는 건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건 필요한 조정이다. 공매도들 떨어지면 나올 겁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공매도들은 파산 직전까지 몰릴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공매도는 빌려서 파는 거니까. 사서 갚아야 돼요, 이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주식을 갚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치면 칠수록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세는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다. 그렇죠? 지금 지루한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이라고 보시고 잘 버티시고요. 가격대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180%대의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 구간을 또 잡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그쵸? 링크 제가 보내드리니까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8월 달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군을 같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 주도주군입니다. 제가 딱 한 종목, 주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